안녕하세요. 12월 4일 토요일 주말에 새롭게 또 시작한 녹화 방송이고요. 제가 말하는 버릇이 좀 있나 봐요. 음, 말하다가 뭐 이렇게 약간 추임새를 자주 넣는 버릇이 있는데 저도 고치려고 노력하는데 저 혼자 이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버릇이 생기는 것 같은데 최대한 아나운서 멘트처럼 그런 불편한 멘트를 하지 않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금융과 시사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는 청세롬이고요. 이번 시간에 그동안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에이프로젠 계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제가 그래도 많이 투자했던 종목이고 오랫동안 봤던 종목이고 최근에는 거래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로 설왕설래가 있는 기업이죠. 자, 김재섭 대표 문제도 그렇고 합병 이슈, 뭐 우회 상장인가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에이프로젠 메디신 현재 가격이나 차트 잠깐 보고 여러 가지로 뭐 구글링을 해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찾아보면서 에이프로젠 썰전 2니까 거기에 맞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1,505원이네요. 제가 지난주에 한 1,400원대 정도에서 그 정도 저점대에서 승부 볼 수 있는 물려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하게 뭐 물 타는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물 타는 자리는 쉽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물 타는 자리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그분은 아마 어느 정도 진짜 저를 훨씬 초월하는 실력자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 탄다 뭐 이런 부분에서 거의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솔직하게 저도 어떤 종목에 대해서 여기가 확실히 물 타는 자리입니다. 라고 100% 확신을 드리고 말씀드릴 정도의 자신감은 없어요.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죠. 심지어 제가 제일 잘한다는 이 에이프로젠조차도 여기가 바닥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지난번에 이야기를 드렸던 건, 자, 이렇게 가격은, 나라 KIC 시절, 뭐, 1,300원, 뭐, 1,500원, 2,000원 이러던 가격이 에이프로젠이 인수해서 결과적으로는 우회 상장, 비상장인 에이프로젠, 그 당시 2016년, 2017년, 2018년 이때는 나름대로 지금처럼 퍼포먼스가 이렇게까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었거든요. 약이 만들어지고 진짜 판매 직전, 판매 승인, 판매 개시 그런 단계의 회사였기 때문에 기대감도 많았고 파괴력도 어느 정도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빵 떠서 뭐 연속 상한가를 간 다음에 상한가가 풀리고 나서 만원 언저리에서 상한가가 풀리고 나서도 그 자리에서 2배 가까이도 움직여준 그런 퍼포먼스가 있었지만 그 이후로 보면 하염없죠. 버텨줄 것만 같았던 만원대 초반도 이런저런 뉴스를 계속해서 터트리면서 버티려고 했지만 힘없이 무너져 내리죠. 한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니까 8,00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만원대 위로 올라왔지만 결과적으로는 못 버티고 계속 떨어지는 거죠. 5,000원, 7,000원 무지막지하게 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자리를 잡은 게 2,000원에서 4,000원 사이 3,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요 가격대도 한동안 꽤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보이시는 것처럼 4,000원도 갔다가 3,000원도 갔다가 다시 4,000원도 갔다가 이러다가 다시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자리 1,500원, 뭐 1,400원, 1,600원 이런 자리로 한번 바닥을 찍었고 이 바닥을 찍었던 그 자리에서 상장, 직상장 기대감에 에이프로젠은 직상장한다. 아니면은 에이프로젠 KIC와 합병을 한다. 이런 뉴스들이 터지면서 3,350원까지 슈팅을 주고
그게 여러 가지로 뭐 증권 관리를 하는 당국의 직상장은 안 된다, 뭐 합병을 우회상장으로 한다, 어떻게 합병 비율을 어떻게 조정하냐, 아니 그러면 차라리 나스닥으로 가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주가는 충격을 받고, 자, 이렇게 떨어지는, 그랬다가 다시 또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는, 결국은 계속 출렁출렁 거리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자, 이 모멘텀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슈팅이 나온 자리 보시면은 다 윗골이에요. 이 윗골이가 달릴 때 못 팔면은 최소 서너 달은 물린다는 거예요. 두세 달, 서너 달. 두세 달이나 서너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자리가 있지만 2750원도 슈팅 나오고 나서 윗골이 달리고 떨어지고 다시 1800원 언저리에서 저가를 형성했다가 다시 윗골이 달리고 슈팅 나오고 떨어지고 또 슈팅 나오고 떨어지고, 이 반복이잖아요. 이 패턴의 무한 반복이에요.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달 간격으로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몇 년 동안 반복되는지 모를 정도로 반복이기 때문에 저런 슈팅에 들어온 자리에서 내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미련 갖지 말고 털어야 돼요. 주식을 사야 되는 자리, 주식을 팔아야 되는 자리, 주식을 팔아야 되는 자리에서 남들은 주식을 팔고 있는데 들어왔다라면 인정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타이밍을 너무 놓쳐서 뭐 20% 이상 손실이 커져 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전 영상 참고하셔서 전략적으로 한 번에 탈출할 수가 없으니까 두 번 또는 세 번으로 나눠서 탈출할 수 있는 탈출법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오늘은 그런 탈출법이 아니라 제가 결과적으로 이제 준비하고 있었던 그 회계 이슈, 이게 저는 회계 부정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은데 어느 정도는 태클을 걸 수 있는 사안이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건축물을 우리는 뭐 집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건물이 됐든 직접 짓지 않고 건설사한테 건설을 맡기고 그 시공을 한 건설사에서 건설이 완성되면은 준공 심사를 받죠. 뭐 그 중간 단계에 계속 감리도 받고 이 건축물이 설계대로 자재가 정확하게 투입되고 공사가 부실 공사가 아니고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최종적으로 준공 검사라는 걸 받는데, 어떻게 말씀드리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죠. 그걸 해주고 안 해주고는 준공 심사하는 사람 마음인 거잖아요. 물론 규칙은 정해져 있죠. 우리나라 이제 회계 처리 기준처럼 뭐 국제 회계 기준이 있고 우리나라 그 국제 회계 기준에 부합되는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 회계 기준이라는 것도 해석의 여지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그 셀트리온에서 문제가 됐던 매출 인식 관련해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이 램시마라는 제품을 가지고 유통하기 위해서 만든 거는 셀트리온이 만들었지만 이 유통은 국내 유통은 셀트리온 제약, 국제적인 해외 유통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렇기 때문에 만든 약을 계열사로 넘겼어. 계열사로 넘겼으니까 매출이 발생했고 셀트리온은 그걸 매출로 인식했고, 당연히 이 뭐 재고라면 재고라고 할 수도 있고 제품이라면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약을 전달받은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해외 판매망이나 국내 판매망에 직접 약을 건네기 전까지는 그걸 떠안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을 셀트리온에서 매출로 인식을 잡는 게 맞는 거냐? 계열사 간 거래고 아직 실제적으로 고객한테 물건이 넘어간 게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부터 이야기는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한 칼에 확 무 자르듯이 자른 게 아니라, 그러면은 문제를 제기하는 측이 있으니까 이 금감원이라든지 금융위에서 한번 스크린을 해보겠다. 근데 그게 어차피 뭐 판단을 내리는 게
오래 걸리는 문제는 아닙니다. 뭐 회계 전문가라든지 금감원의 그 관리를 하고 있는 실무자라든지 회의를 열어서 결론을 내면 돼요. 그거를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뭐 이렇게 5년씩 끌 일도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맞다고 하기도 그렇고 뜨거운 감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상장된 회사고 셀트리온이 뭐 천억, 이천억 이런 회사도 아니고 어, 수십조 다 수십조가 되는 그런 회사기 때문에 회계 부정이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여파가 너무 어마어마한 거죠. 삼성바이오로직스 마찬가지잖아요. 분식회계 논란 관련해서 어떻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결론을 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애매하고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애매하죠. 하지만 문제 제기를 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거를 확정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대마불사잖아요. 대마불사.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회계 쪽이라든지 조금은 뭐 벗어난 이야기가 되겠지만 정치적인 감각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냥 원리 원칙대로 문제가 된다면 시간을 끌 게 아니라 단칼에 자르듯이 제재를 내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세상이 만들어지는 그런 논리나 어떤 그런 이슈에 대해서 조금은 냉정하게 판단한다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부분도 그런 부분과 조금은 맥이 다 있어요. 자, 제가 그 에이프로젠의 그 회계 이슈를 꺼내기 전에 먼저 이 에이프로젠의 김재섭 대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사 하나 보면서 그 이야기 먼저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퍼온 글이에요. 퍼온 글이고 네이버 증권 게시판이라는 곳에 떠 있는 글인데요. 자, 에이프로젠 KIC 이건 과거의 글이기 때문에 메디신으로 회사명 변경하기 전에 KIC 이 회사 대표 김재섭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안티질하는 이야기죠. 자, 실질적으로 에이프로젠은 거래소 상장 기준도 되지 않지만 플러스 대표이사의 자질도 좋지 않다. 김재섭이란 사람은 과거 진엑셀 세인이라는 상장 업체에서 사채를 계약 불이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회계감사에서 의견 거절이 나와가지고 상패를 당한 그런 경력이 있는 거죠. 이거는 10년도 훨씬 넘은 이야기예요. 10년도 훨씬 넘은 이야기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김재섭의 아픈 과거를 찌르는 부분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런 어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에이프로젠 메디신의 어떤 대표, 에이프로젠 그룹의 대표, 회장 이런 부분을 내려놓은 거죠. 이런 부분을 내려놓고 노무라 증권 출신의 새로운 대표를 앉혀서 통합법인도 에이프로젠과 에이프로 메디신이 합병되는 그 통합법인의 대표도 그 사람에게 맡긴다. 라고 교통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봤자 어차피 소유주는 김재섭이죠. 김재섭이 뭐 영향력이나 입김이 안 갈 수는 없지만 겉모양으로 번듯하게 어떤 외부적인 모습을 갖추고 마치 전문 경영인 체제인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포장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이 상패 경력 이게 고의 상패냐 고의 상패가 아니냐는 거는 이 사람만 아는 거죠. 어쨌든 상장 폐지된 건 사실인데 그게 고의였냐는 건 주관적인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또 아래쪽에 보시면 코스닥에서 IPO 신규 상장을 하려고 했던 실패 사례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두 번째 기사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회계 이슈 때문에 실패됐었죠. 과거에 에이프로젠 2016년도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에이프로젠 플러스 에이프로젠 KIC를 메디신으로 바꿔가지고 합병하려는 이런 부분으로 중간중간에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장도 신설해야 되고 임상 자금도 필요하기 때문에
시비도 발행하고 뭐 사채도 만들고 여러 가지 돌려막기 비슷하게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평가가 안 좋은 거죠. 주주들의 평가가 안 좋아요. 조금은 뭐 신규 주주분들은 잘 모르시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게시판 네이버 게시판 보면은 조금 재섭이에 대해서 거의 뭐 친구처럼 하대하는 듯이 재섭이 리스크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글들을 뭐 심심치 않게 보실 수 있는데 요런 경력과 계속해서 약장사가 약을 파는 게 아니라 주식을 파는 유상증자도 하고 사채를 발행해서 주식으로 전환해갖고 메꾸는 주주들한테 계속 부담을 지우는 그런 행위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도덕적 해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결과적으로 이분은 안티 글이기 때문에 상장 심사에서 결과적으로 낙마할 거다. 근데 이제 금감원에서 문제를 삼았던 거는 이 뭐 김재석 대표의 어떤 인격이나 도덕적 그런 흠결을 문제 삼았던 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아직 전임상 단계인데 그 휴미라의 개발 가치, 그 약의 가치를 에이프로젠의 가치에 포함시킨 부분을 문제 삼아가지고 반려시킨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뭐 복제약 글자 그대로 어차피 뭐 바이오시밀러도 오리지널 약이 아니라 복제약인 건 사실이죠. 하지만 셀트리온이 날아가는 거 보면은 셀트리온의 가치를 보면은 단순하게 이런 복제약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는 뭐 택도 없다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에이프로젠이 만들고 있는 이 바이오시밀러 삼총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항체 신약 이런 부분들이 정상 궤도로 올라와서 글로벌 유통망을 갖추고 지금 충북 오송에 완공되어 있는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 공장 그 공장이 진짜 100% 돌아가기만 한다면은 그 캐파라는 거는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거의 셀트리온에 필적하는 그런 매출을 뽑아낼 수 있고 그 정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기 바이오 제약 바이오 회사기 때문에 띄엄띄엄 볼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 정도 매출과 그 정도 확장성이 완성이 되느냐가 문제지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 그런 글이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뭐 CMO를 생산해서 그 이득이 얼마나 되겠냐 이런 부분도 조금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기는 아무래도 이 글은 이 에이프로젠 관련돼서 조금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글이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맺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결과적으로 최근에 셀트리온 이슈처럼 회계 부분에 대해서 에이프로젠 썰전 2라고 이름을 붙여갖고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뭐 살짝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 기사는 2016년 기사예요. 자, 이때 에이프로젠 감사를 보시는 것처럼 안진회계법인이라는 곳에서 했었고 이 안진회계법인이라는 것도 이 김재섭 대표의 전력을 당연히 알고 있죠. 상장 폐지 전력도 알고 있고 아직은 상장이 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얘가 총대를 맨 거죠. 안진 이 회계법인이 총대를 메고 문제 있어. 어차피 이거 상장해줘도 계속해서 상장시킨 상태에서 이전처럼 뭐 사채나 전환 사채 가지고 계속 돈을 뽑을 거고 그런 돈을 뽑는 과정에서 주주들이나 여러 가지 반발이 생기면은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으니까 그 싹을 자른 느낌이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이미 상장이 된 상태에서 그 계열사 간의 제품을 돌리는 매출인지 매출이 아닌지 매출 같은 매출 아닌 뭐라고 인식해야 되는 애매한 그런 회계 처리로 지금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과 비슷한 이야기예요. 읽어봅시다. 결과적으로 바이오기업 에이프로젠이 코스닥 상장을 무기한 연기하게 됐다. 지정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의 갑작스러운 감사 의견 철회로 비롯됐고 에이프로젠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상장 재청구를 하겠다는 의지고 국내가 어렵다면은 해외 상장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진 철회했습니다. 이때 2016년도에 한번 시도를 했다가 문제가 뭐냐?
문제는 이거죠. 자, 니치이코 제약에서 수령한 판권료와 개발비. 자, 이거를 회계감사 때 잘못 해석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를 매출로 잡겠죠, 당연히. 에이프로젠이라는 회사에는 니치이코 제약과 별도의 회사잖아요. 국적도 틀리고 분명히 다른 회사예요. 물론 에이프로젠이 어느 정도 니치이코 한 40, 이 당시에 한 40% 정도의 니치이코가 지분을 갖고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라고 니치이코가 이 에이프로젠을 지배한다라고 말하기는 애매해요. 왜냐하면 그 지분조차도 투자했던 개발비나 기술료 이런 부분으로 맞바꾼 성향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별도의 회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 이전에 조금 복잡하게 들어가면, 이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삼성바이오 에피스, 그 미국의 그 기술을 갖고 있었던 바이오시밀러 기술을 갖고 있었던 회사하고 합병을 한 해 만에 별도의 회사네 아니네 가지고 장부상 가치냐 장부상 가치가 아니야 실질 가치냐 뭐 이렇게 따진 것처럼 조금은 복잡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완전 별도의 회사예요. 니치이코 제약은 일본 제네릭 넘버원을 찍는 회사예요. 하지만 이 니치이코 제약이 바이오시밀러 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기술력이 있는 이 에이프로젠, 김재섭의 이 에이프로젠이 갖고 있었던 그 당시 GS071, 이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00억, 200억, 300억 뭐 그런 수준으로 갖고 가서 일본에서 임상 3상을 한 거죠. 그래갖고 일본에서 임상 3상이 성공을 했고 판매 승인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팔구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매출이 없어. 매출이 안 찍혀. 매출이 찍혀야 되는데 매출이 안 찍혀요. 모르겠습니다. 니치이코 재팬 일본어 잘 아시는 분 가면 있으면은 니치이코 재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니치이코 재팬의 매출 보고서 중에, 재무 보고서 중에 이 에이프로젠이 만들었던 이 바이오시밀러 매출이 얼마가 찍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 알려지지가 않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고, 의미 있는 매출이 있다면 공개를 했을 텐데 의미 있는 매출이 없으니까 공개를 안 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별도의 회사로 이 제품을 넘기고 임상을 하기 위해서, 임상을 한두 명이 하는 게 임상 3상은 수천 명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을 공급했기 때문에 분명히 매출로 인식할 수 있어요. 저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런 뭐 판권료, 개발비, 임상 개발을 하기 위해서, 임상 실험을 하기 위해서 제품이 넘어간 부분, 이 특허, 이 제품의 기술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 유통망, 이 세계 판권은 다 니치이코 제약이 갖고 있고, 국내라든지 중동이나 러시아, 터키 요 정도만 에이프로젠과 바이넥스가 나눠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판권료, 이것도 당연히 넘긴 거니까 마일스톤처럼 기술 수출 비슷하게 매출로 인식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리한 회계 해석은 아니었어요. 에이프로젠이 했던 회계 해석이. 근데 이제는 이게 비상장이었다가 상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이때 이미 셀트리온이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진회계법인은 괜히 이걸 문제를 만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정상적으로 감사 보고서를 썼던 거를 상장 심사가 들어가니까 그때 철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안진회계법인이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다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조금 왔다 갔다 한 경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이프로젠에서 법적으로 대응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셀트리온은 이 매출 인식이 나왔던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자기들끼리 그냥 폭탄 돌리기 비슷하게 주고받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되는 행위면은 같은 회사니까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지만, 얘네들은 지금 뭐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뭐 한미약품도 그렇고 뭐 기술 수출했다라고 하고 마일스톤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수출 뭐 기술료 얼마, 뭐 개발비 얼마, 뭐 판권이 얼마, 판권을 넘겼다, 이런 부분을, 이 부분을 부정하기 시작하면은 뭐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의 어떤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거는 코를 걸기 위해서, 그러니까 문제를 삼기 위해서 문제를 삼은 그런 케이스라고 보여져요. 물론 저는 셀트리온도 결과적으로는 대마불사기 때문에 어떻게 넘어가든 넘어갈 겁니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무 문제 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근데 문제는 가장 어떻게 보면 덩치도 작고 비상장이었던 에이프로젠만 가장 큰 폭탄을 얻어맞은 게 되는 거죠. 이런 회계 부정, 회계 이슈, 분식 회계. 저는 이거는 분식 회계도 아니에요. 자, 분명하게 에이프로젠과 니치코 제약이 지분 관계는 있어요. 지분 관계는 있지만 완전 별도의 회사예요. 별개의 회사. 과거에도 지금도. 오히려 지금은 그 지분조차도 정리가 되었죠. 자, 그런 회사하고 어떤 판권 계약을 하고 개발비를 받고 이 GS07에 대해서 기술을 이전시키고 제품을 넘겨주고 세계 판권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에이프로젠은 이거를 그러면은 뭐로 인식하나요? 지분으로 인식하나요? 대출금으로 인식합니까? 개발비로 인식해요, 이거를? 아니죠. 당연히 매출로 인식하는 거예요. 에이프로젠 입장에선 이게 당연히 매출이에요. 근데 그걸 당연히 매출로 인식했는데 이게 잘못됐다고요? 황당한 거죠.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2016년도에 어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한 거죠. 이때부터 자금이 2천억, 3천억 들어와야 되는 게 안 들어와 버리니까 IPO를 해서 시장에 공개가 되면은 주주들이 투자한 돈으로, 기관 투자자들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들이 에이프로젠에 투자한 돈으로 공장도 돌리고 임상도 하고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바이오시밀러나 항체 신약들을 쭉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여기서부터 막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계속해서 사채 쓰고 전환 사채 쓰고 또 돌려막기 하고 계열사들 간에 또 내부적으로 훨씬 더 복잡한, 지금 이 얘기보다는 한 10배 정도는 복잡한 그런 계속 자금 거래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된 것도 없고 안 된 것도 없는 그런 지금 2021년 상황인 거고, 2022년 1월, 2월 달에 에이프로젠과 에이프로젠 메디신이 합병을 하겠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대표이사도 바뀌었고, 바뀐 대표이사 체제로 전문 경영인 체제를 내세워가지고 의욕적으로 제약바이오 유니콘 기업으로서 멋지게 한번 성장해 보겠다라고 희망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는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에이프로젠 계열, 에이프로젠 메디신, 에이프로젠 제약, 에이프로젠 HNG 이 기업이 살아나려면은 셀트리온처럼 매출을 찍어야 돼요. 매출을 안 찍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 매출도 10억, 20억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건 최소 몇백억, 몇천억 수준의 매출을 찍기 시작해야 되고 그게 꾸준히 이어져야지만 지금 이렇게 저평가되고 있는 바닥을 박박 끼고 있는 1,700원, 1,500원, 2,000원도 안 되는 이 가격대에서 합병한다고 이야기가 나가고 기사 빵 떠가지고 합병 완성돼가지고 기사 하나 또 뜨면은 2,000원 갔다가 2,500원에서 흐물흐물 하다가 다시 또 떨어지기 시작했고 2,000원 깨고 이런 패턴의 반복이 아니라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가치가 레벨업 돼서 정상적인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회사로 거듭날 수가 있는 거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계속 무한 반복이에요. 2016년, 2017년, 2018년 지금 다 마찬가지죠. 결과적으로는 매출이 안 찍힌다는 게 문제예요. 결과적으로 이 제약바이오,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매출이 찍혀야 됩니다. 기술 수출이 됐든 어쨌든 간에 매출이 찍히고 그게 회계에 반영돼 가지고 이익이 발생되고 그 이익금으로 개발을 해야지 주주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자금들이 안정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지. 뭐만 조금 하면은 돈이 없어서 전환사채 발행하고 주주들한테 손 벌리고 돌려막기 하고, 약 파는 회사가 약을 파는 게 아니라 주식을 파는 몇 년째인가요 지금? 이렇게 해서는 회사의 미래 비전이 없는 거죠. 저는 충분하게 기술 가능성은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GS071부터 해가지고 AP로 나가는 여러 가지 바이오시밀러, 휴미라가 됐든 뭐 리툭산이 됐든 항체 신약이 됐든 특허를 사와서 만들고 있는 전임상 단계에 또는 지금 약물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신약들, 회사 측에서는 뭐 5년이 걸린다, 10년이 걸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만들어 완성한 바이오시밀러,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가 있잖아요. 지금 에이프로젠의 그 제품명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제품이라도 정확하게 국내에서라도 뭐 중동이라도 터키라도 일본이라도 팔아야 되고 매출이 찍혀야 되는데, 완성된 지가 언젠데 매출이 안 찍히잖아요. 2018년도에 완성된 약, 일본에서 판매 승인이 떨어진 약을 아직도 매출 인식을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뭐 판권조차, 판매 승인 신청조차, 식약처 신청조차 안 하고 있다. 이게 문제인 거죠. 뭐 앞으로 잘할 수 있다, 뭐 타임테이블이 있다, 합병을 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 뭐 국내 1호 유니콘 기업이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결과적으로 아무리 뭐 원가가 낮고 기술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매출이다. 여기까지 에이프리엔 썰전 2였고요. 앞으로도 새로운 소식 있다면은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자, 저는 또 새로운 썰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청새롬